안녕하세요. 심유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은 궁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궁체는 조선시대 궁궐에서 쓰기 시작하여 오랜 세월 동안 다듬어져 온 한글 서체입니다. 우리 함께 조선시대 궁궐로 들어가는 기분으로 궁체를 써볼까요? 붓글씨를 쓸 때는 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허리는 곧게 펴고 팔은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합니다. 준비물을 볼까요? 깔판, 벼루, 문진, 화선지, 서예붓이 준비됐으면 벼루에 먹물을 담고 문진으로 종이를 누른 뒤 붓 전체에 먹물을 묻혀 붓끝을 다듬어 줍니다. 먼저 두 글자 쓰기를 시작합니다. 가로액을 쓸 때는 붓끝을 45도 방향으로 대고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누르면서 씁니다. 가운데는 붓을 살짝 들어 가늘게 씁니다. 둥글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번에는 세로액을 써봅시다. 붓끝을 45도 방향으로 댑니다. 방향을 바꾸어 일정한 굵기로 천천히 내려긋습니다. 내려오던 붓을 약간 멈추는 듯 하다가 붓끝을 가지런히 모아 가늘고 짧게 뽑습니다. 이번에는 아점을 써봅시다. 세로에게 붓끝을 살짝 댑니다. 오른쪽으로 눌렀다가 붓을 세워 뗍니다. 둥글게 마무리합니다. 이번에는 궁체로 좀 더 다양한 글자를 써봅시다. 우리 친구들 그네라는 글자를 써볼까요? 없는 점 찍듯 붓을 들면서 오른쪽 아래로 돌아내려 붓터를 세워 왼쪽 아래로 내려갑니다. 가로액 쓰기는 위와 같습니다. 가, 갸, 거, 겨, 기 등을 쓸 때는 붓을 힘있게 대어 누른 뒤 방향을 바꾸어 가늘게 비스듬히 내려오다 멈춥니다. 고, 교, 받침을 쓸 때는 붓을 힘있게 댄 후 방향을 바꾸어서 약간 위로 올린 뒤 방향을 바꾸어 수직으로 내려옵니다. 구, 규, 그 등을 쓸 때는 붓을 가볍게 댄 후 위로 치키듯 누른 뒤 둥글게 굴려 모아줍니다. 궁체는 획의 글귀 변화가 많고 모음에 따라 자음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서는 세로로 긴 모양입니다. 소수스는 각을 크게 하여 납작한 느낌 좌우 균형입니다. 아의 점액은 대략 3분의 1 지점에 위치하며 니은과 같은 위치에 오도록 씁니다. 궁체의 중심은 세로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씁니다. 예를 들어 소나무를 쓸 때 시옷도 모음에 따라 변화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의 점액은 비스듬히 붓을 대고 시작하여
시옷의 중심에 맞추어 씁니다. 소의 가로획은 받침이 없으므로 굵게 써서 안정적인 느낌이 들게 합니다. 미음은 짧은 세로획 쓰기와 같은 방향으로 쓰고 화살표 부분은 살짝 방향을 바꾸어 쓴 뒤 가로획으로 둥글게 마무리합니다. 궁체는 전체적 자형을 생각하며 써야 합니다. 한글 사랑을 써보겠습니다. 이응 쓰는 법을 기억하며 한자의 자형을 써봅시다. 이응을 한 번에 쓸 경우 굵기가 고르게 씁니다. 같은 간격으로 띄운 뒤 가로획을 그어줍니다. 자음의 끝과 오른쪽 점액이 같은 위치에 오도록 씁니다. 받침 니은획을 부드럽게 마무리합니다. 이번에는 자형을 생각하며 글자를 써봅시다. 기역을 오리 모양처럼 둥글게 씁니다. 획이 많을 때는 가늘게 씁니다. 가로획도 가늘게 써줍니다. 리을 받침은 간격을 갖게 합니다. 이번에는 사자를 써봅시다. 시옷 쓰는 법을 기억하며 수평을 맞췄습니다. 세로획 쓰는 법을 기억하며 아획을 씁니다. 글자의 중심은 세로획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형을 생각하며 랑을 써봅시다. 리을은 기역 밑에 디귿이 오는 형태입니다. 간격은 똑같이 씁니다. 아획을 쓸 때는 받침 자리를 고려해서 짧게 씁니다. 이응획을 한 번 또는 두 번에 나누어 씁니다. 붓글씨를 쓴 뒤에는 정리가 중요합니다. 붓은 사용 후 흐르는 물에 씻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립니다. 벼루는 다 쓴 화선지로 먹물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습니다. 주변에 먹물이 튀지 않았나 잘 살피고 옷에 묻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어때요? 잘 되시나요?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금방 익숙해지고 재밌어진답니다. 오늘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다시 정리해 볼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